저희가 조기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에 뭐 20용이다, 뭐 18용이다 할 정도로 많은 후보군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주말 동안에는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. 네. 이게 일단은 대선 불출마까지는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는 해서 네. 아예 뭐 출마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요. 국민의힘이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. 상당히 네. 좀 당에 큰 불만을 나타냈어요. 그렇죠. 신지호 전 의원 보시기에는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선 참여 안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나왔을까요? 뭐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좀 여러 가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실리는 지금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경선 룰이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. 이건 뭐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된 바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두 번째는 지금 과거 같으면 좀 명함 내밀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제 파면이 된 거고 그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하고 또 파면 사유도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성찰과 쇄신의 노력 없이 이른바 뭐 윤심을 얻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절망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. 예.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거든요. 근데 출마 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. 오 시장도 좀 속내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?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. 뭐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지금 뭐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? 본인이. 예, 예. 만났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도 뭐 타진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. 그 한덕수 대행이 뭐 기다 아니다 분명한 답을 안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. 원래 어제 출마 예정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어제 출마 13일이죠, 어제가. 근데 그걸 언제 결정을 했죠? 9일 날 결정을 했잖아요. 네. 9일 날 결정을 했는데 그 어제 사실 또 뭐 50명인지 60명인지 그분들이 또 한덕수 출마 출마 촉구 촉구.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근데 그건 원내 지도부에서 만류를 해서 취소가 됐었잖아요. 그거는 오세훈 시장 불출마 선언 이후에 취소된 거죠.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네. 아무래도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면서 네. 그리고 뭐 그 60명 중에 이름 올렸던 분들 중에 오 시장 돕겠다고 했던 분들도 있었겠죠. 그러면 네. 뭐 배신감 드는 건 좀 당연한 거 그러겠죠. 같고. 예. 일단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 1차 컷오프 진출자를 16일에 발표를 하고 거기서 1차 컷오프 대상자를 놓고 4명을 또 추리잖아요. 그럼 과연 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이냐. 이게 좀 관심인데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?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그래도 그 오세훈 시장,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가장 근접한 유사한 정치적 칼라나 뭐 노선을 견지해 온 그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인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석인데. 네. 근데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꼭 그렇게 꼭 되라는 법은 없죠. 단순히 그냥 덧셈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예, 거죠. 그렇죠. 네. 예.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주자들이 좀 이탈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오세훈,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도 어느 정도 좀 본선 갔을 때 경쟁력이 있게 나오는 주자들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네.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경선으로 진행이 돼도 흥행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두 명이나 이렇게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컨벤션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경선 자체의 관심도가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우려는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예.
빅4에 누가 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원래 빅4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. 네.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, 오세훈 이렇게 그 들어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크다고 했었죠. 예,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빅3는 여전히 빅4 들어가는 게 유력시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네. 오세훈이 이제 나간 자리에 누가 거기 들어갈 것인가? 아,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. 그러니까 예. 결국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민심을 향해서 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좀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. 이 집단은. 국민의힘은 아직도 네. 이런 일을 겪고도 정신 못 차렸다. 예. 조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하려는 후보들이 좀 있고 실제로 출마한 후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. 뭐 대표적인 게 나경원 전 의원 네. 같아요. 왜냐하면 관저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 네. 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도 네,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냈다. 특히 뭐 배신자 뭐 이런 네. 프레임과 관련된 멘트도 했고 윤상현 의원도 또 출마를 고심한다고 해요. 네. 근데 이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우려했던 그게 전혀 뭐 개선된다기보다는 더 심하게 윤심으로 뭔가 당내 경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. 우리 그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맨 마지막 문장 전에 네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 그 전에 이제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.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. 누가? 윤석열 네. 대통령이. 예.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. 그 한마디가 너무 통렬하게 아픕니다. 결국 이 국민주권주의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다. 뭘로?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네.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. 그 적어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, 권영세 비대위원장 헌재 결정 나오고 승복한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, 그럼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금 그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나오려는 사람들은 이른바 그거랑은 좀 흐름이 맞지 않네요. 전혀 안 맞는 거예요. 거꾸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반동이에요. 반동. 예, 네, 지금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그 수용도가 70% 80% 이렇게 가는데 네. 그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. 반동적 흐름이죠.